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호영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윤석열 관련된 대선 후보 종목들 한번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그 지지율 관련해서 조금 혼란이 있었죠. 그러면서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뉴스를 먼저 볼 거예요. 보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1위래요. 1위. 대권 주자 무려 24.7% 정도로 나왔고, 첫 번째 1위를 했고 이낙연, 이재명 지지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이 대권 주자 1위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11일 날입니다. 11일 날에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습니다. 서현은 덕성은 상한가 들어갔죠. 그래서 덕성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서현이 움직였던 부분인데, 이게 윤석열이 지지율이 1위다 24.7%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굉장히 큰 지지율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게 정말로 맞는 거냐, 정상적인 지지율이 맞느냐, 아니면은 윤석열을 띄우기 위해서 보수 언론이 일부러 지지율을 높이게 해가지고 윤석열을 띄우는 거냐, 그러니까 윤석열이 띄어가지고 지지율이 뜨는 거냐, 지지율을 띄워갖고 윤석열을 띄우는 거냐,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좀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후자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그 다음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11%로 나왔어요, 지지율이. 근데 이틀 전에는 24%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어느 쪽이 맞냐, 이걸 지금 지지율을 가지고 어느 언론에서 지금 어떤 지지를 하고 어떤 조사를 했는지, 그 부분도 지금 불확실하다는 부분이죠. 즉, 보수 언론이라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보수 언론이라는 사람이 보수 세력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윤석열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맞다라고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갑자기 검찰총장이에요. 정치 경험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 국감에서 추미애랑 또 민주당이랑 대립을 한다고 그래서 보수편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확하게 이 사람이 보수인지 아니면은 진보인지는 모르는 상태인 겁니다. 아직 본인이 어떤 말을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액션을 취한 건 없었습니다. 지금 공직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런 사람들 해봤자 지지율이 20%가 안 넘어요. 다 합쳐갖고. 즉, 이낙연 한 명한테도 밀리고 이재명 한 명한테도 밀리는 보수 지지율입니다. 거기에 뜬금없이 윤석열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검찰총장이. 그러면서 정부랑 지금 민주당이랑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랑 맞서 싸우다 보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보수 언론이 보수를 집합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한 게 윤석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생각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인터뷰에서는 국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장모님이랑 부인이죠, 배우자, 이 부분이 지금 아킬레스건입니다. 굉장히 핵폭탄으로 터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뜻 대권으로 나오지는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모았던 이 11%인지 24%인지 불확실한 이 지지율이 어디로 가느냐, 다른 야권 대선 후보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홍준표, 안철수, 그 다음에 유승민, 현재로서는 요 정도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안철수님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진보 보수 이런 쪽으로 해서 유승민이 좀 거론이 되긴 하는데, 유승민 님도 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 남은 건 이제 홍준표 님인데, 여기까지는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루하루 다르게 너무 편차가 큰 지지율 때문에 윤석열이 과연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가, 또는 이 지지율이 정상적인 건가, 말씀드렸듯이 보수 언론에 의해서 윤석열을 띄우는 건가, 아니면 윤석열이 진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뜨는 건가, 이거는 좀 구분을 해봐야 된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고 지금도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면서 지금 덕성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2차 상승 파동까지 올라왔어요. 1차, 2차.
그러고 나서 뚝 떨어졌던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이제 대선 관련된 종목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인맥 관련주가 첫 번째로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두 번째로 움직이는 게 정책 관련주일 건데, 정책보다는 인맥주가 더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더 위험하게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때문에? 저번에 안철수 관련해서 써니전자 관련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드렸어요. 안철수님이 새롭게 대선 후보가 나왔어요. 예전에. 그때 써니전자가 미친듯이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팔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 써니전자가 안철수랑 인맥으로 엮여 있는데 써니전자가 부정을 한 거죠. 모르는 사이다 라고. 그러면서 팔 수도 없을 정도로 다이렉트로 떨어졌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인맥주의 최대 약점이에요.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누구누구 사회이사, 누구누구 대표이사, 누구누구 사내이사,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동문이다, 고향 친구다, 같은 고향이다, 이렇게 연결되면서 연결됐던 올라갔던 종목들이 여기를 부정하면서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일전에 남선 알미늄에서도 나왔던 거죠. 남선 알미늄의 이계현 씨가 이낙연 씨 동생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낙연 씨로 연결되면서 올라갔었는데, 하락을 하는 이 구간에서 이낙연 씨 동생인 이계현 씨가 대표이사를 사임했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뚝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재료가 소멸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로 아직 그 회사에는 남선 알미늄의 이계현 씨가 고문으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다시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떨어지는 이유는 삼보 토건이죠. 삼보 토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삼보 토건 대표직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남선 알미늄은 이제 인맥이라는 그 영역 안에서 재료가 소멸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남선 알미늄은 한동안 볼 필요 없다라고 이전 영상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것처럼 정책 관련주들 말고 이제 뭐 인맥 관련주들은 그 인맥이 부정되는 순간에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될 거예요. 또 여기에서 어떤 액션이 나올지 몰라요.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고, 심지어 안랩이 아니라 써니전자죠. 써니전자 같은 경우 부정을 했는데도 여전히 안철수 하면 써니전자가 움직입니다. 이거 대선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덕성이라는 종목도 윤석열이랑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죠? 윤석열 관련주 덕성후 친분이 없다는데 상승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저께 나왔어요. 어저께 뉴스에 어저께 확인이 됐습니다. 이때. 그러면서 주가가 쭉 빠지고 있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서현이죠. 덕성은, 자, 덕성이 이게 보면은 상한가까지 갔었을 거예요. 이게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상한가까지는 못 갔네. 약 20% 정도 상승을 했다가 이 뉴스가 나오면서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다이렉트로 여기까지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투상을 노리고 들어갔던 단타 세력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도 여기 다 물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뚝뚝 떨어질 거고,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겠다, 뭐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은, 덕성은 일단 인맥에서 탈락을 할 수가 있다. 물론 이게 써니전자와 똑같이 엮이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떤 액션을 부릴지는 모릅니다. 어떤 액션이 나올지는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일단 악재로 확인되는 뉴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일단은 정리하는 게 맞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하면은 무조건 서현전자를 일단은 1순위로 본다. 덕성이 상한가 들어가고 서현전자가 20%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덕성보다는 서현에다가 집중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난주에 윤석열 말고는 뭐 특별히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후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뭐 이낙연 씨는 꾸준하게 언급이 되고 있고, 최근에 나왔던 지지율 보면은 이낙연 씨가 1등을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흐름이라든지 뭐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뭐 크게 움직임은 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움직였는데, 오늘 원희룡 관련된, 죄송합니다, 링네트가 움직였어요. 근데 링네트는 뭐냐, 이게 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안철수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링네트가 움직였던 거는 알서포트가 움직인 거예요. 알서포트랑 링네트는 뭐예요? 디지털 뉴딜의 그린 디지털 뉴딜의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 종목이 움직인 거예요. 그 섹터가 움직인 거지 안철수 관련돼 있는 이 인맥이 움직인 게 아닙니다.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느냐, 링넥트가 움직이는데 그러면 안철수 관련된 종목도 움직이겠지, 뭐 써니전자, 안넥, 까뮤니시 이런 데 먼저 들어가겠다, 안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다 움직이고 나면 이쪽으로 넘어오겠지, 그러면 올라가겠지, 선취매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들어가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건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링네트가 아니라, 안철수는 링네트가 아니라 써니전자와 안넥, 그 다음에 까뮤를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링네트는 3등 중 4등 중 5등 중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철수 관련한 것은 이 세 종목이 움직이는 거, 특히 이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도 크게 움직였다가 나머지 두 종목이 따라 움직이는 걸 봐야지 안철수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목은 안 움직이는데 링네트 하나가 움직여갖고 이게 안철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같이 따라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을 봤는데, 윤석열에서 덕성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일단 안철수도 조금 애매한 종목이 있습니다. 보면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겠지만, 표학길, 까뮤니시의 표학길 서울대 교수인데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물론 이제 뉴스가 나오는지 아니면 정말로 아무 관계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까뮤 ENC로 연결되어 있던 인맥에 대한 재료가 지금 부정을 당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 부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 거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탈락 여부 같은 경우는, 안철수에서 까뮤 ENC가 인맥으로서의 탈락 여부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영역대까지 밀린다라고 하면은 살짝 이상한 느낌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안철수에서는 써니전자, 안넥과 까뮤엔시예요. 그리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에이텍과 형지, 엘리트 이 두 종목만 일단은 보면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서현 정도, 서현이 움직이는지 서현탄 메탈이 움직이는지 이 두 종목 정도만 일단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모베이스라든지 모베이스전자, 아이크래프트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탈락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덕성 또는 젤테크노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움직여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김경수 관련돼서 여러 종목이 조금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김경수는 탈락입니다. 이번 대선은 탈락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김경수 관련된 종목이 움직인 게 아니라 다른 섹터에 연동돼서 움직였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번 주는 윤석열 말고는 뭐 특별히 이슈라든지 뭐 크게 움직였던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리뉴얼 됐죠. 자, 여기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이 이벤트 신청해서 뭐 혜택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이제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1분 1기는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2기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궁금하다, 신청하고 싶다, 카피 트레이딩이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언제든지 저희 카톡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카톡에서
그 저희 대표님들이랑 저랑 사진 이렇게 붙여갖고 뭐 개인 상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방이 운영되고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 아닙니다. 저희는 홈페이지 통해서 진행을 하고 유튜브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지 카톡으로 개인 상담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아니니까 이 부분 혹시라도 봤다라고 하시면은 조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